안녕하세요. 베테랑 수어학원에서 아카데믹 라이팅을 맡고 있는 최지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교육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력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5년 동안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카데믹 라이팅과 영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업하는 동안 퀄리티 있는 강의력과 라이팅 실력으로 높은 수업 등록률과 학생 멘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제 저만의 라이팅 실력 향상 비법을 베테랑스 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어 실력을 단계별로 높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실력 향상의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왜 틀렸고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에서 학부 석사 과정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만큼의 영어 실력과 글쓰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에게도 아카데믹 라이팅은 참 큰 산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과목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가르쳐 본 결과 아카데믹 라이팅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차근차근한 스마트한 접근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개념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정리를 많이 하지만 라이팅에 대해 접근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는 조언만 가지고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려는 경우가 많죠. 물론 양으로도 승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신경 써야 하고 시험 준비나 내신 준비로 바쁠 때 과연 실력을 키울 정도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얼마나 많은 글을 써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타입별 그리고 개념별 에세이에 대한 마스터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세이 타입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무엇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써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테스트와 내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에세이 타입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의 라이팅 포뮬러를 가지고 이 모든 에세이 타입에서 점수를 잘 받는 글을 써낼 수 있을까요? 물론 라이팅은 채점의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장력과 필력이 아주 뛰어나다면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이 에세이 타입들이 나뉘어져 있고 하나의 테스트에서조차 여러 가지 에세이 타입 문제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장르에 대한 이해력을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이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특정 장르, 에세이 타입이 원하는 글을 써내야겠죠. 또 이미 이 타입별 에세이 특징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주제와 그 타입 내의 서브장르의 에세이에 대해 연습하며 라이팅 실력을 더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에세이 타입 중 일부는 나중에 학생들이 IB나 AP 영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Rhetorical Analysis는 AP 랭에서 두 번째 에세이 타입으로 만나게 되고요. 길고 또 복잡한 스피치나 에세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Argumentative Essay는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테스트에서 만나게 되는데 수준이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뉘앙스를 잘 표현하고 복잡한 주장을 펼치는 글을 써내야 합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학년이 더 높아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에세이의 기본기를 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응용을 해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서치를 활용한 설득하는 글쓰기를 쓴다거나 두 가지 다른 장르를 한 에세이에서 분석하거나 두 가지 다른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글도 쓰게 되죠.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리서치 스킬, 인용하는 스킬, 그리고 2개 이상의 텍스트를 다루는 데 효과적인 내러티브 만드는 방법, 또 2개 이상의 텍스트를 다루면서도 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쓰기 등 훨씬 더 힘든 스킬들을 배워 글을 써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에세이 타입에 대한 마스터가 안 돼 있다면 라이팅이 2배, 3배는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별 에세이 마스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번 여름방학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4가지 타입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더 다양한 에세이 타입을 담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렇게 4개의 타입에 중점을 둔 이유는 이렇게 각자의 타입 내에 서브 장르의 에세이를 연습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좋은 글을 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득하는 글쓰기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써내야 하는 에세이, 그리고 또 충분한 시간을 받고 숙제로 써내야 하는 리서치 에세이, 또 마지막으로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녹여서 써내야 하는 퀄리파잉 스테이트먼트가 포함된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합니다. 또 레토리컬 애널리시스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 타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타입들인 사진, 그리고 스피치, 그리고 논평 만화 분석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 더 복잡한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 단계의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포메이셔널 에세이는 자유 주제로 하나를 써보고 지정 주제로 또 하나의 에세이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매년 하는 주니어 에세이 컨테스트에서 기술 과학 분야에 대한 인포메이션 에세이를 써내게 하는데요. 그때 채점 기준에서 강조가 되는 흡인력 있는 인트로덕션 쓰기, 그리고 내 에세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하는 방법들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에세이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묘사하는 글쓰기와 퍼스널 내러티브 쓰는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름 특강 동안 학생들은 앞으로 코앞에 닥친 내신과 시험, 그리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필요한 기초 스킬들을 익히게 됩니다. 정말 시험에 항상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에세이 타입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학년에 맞춘 난이도의 에세이를 쓰면서 실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에세이 작성 후에는 담당 선생님인 저의 꼼꼼한 피드백을 받고 그에 따라 수정 후 다른 친구들 앞에서 수정한 에세이를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세션에서는 서로 피어 피드백을 주며 서로의 에세이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게 되죠. 또래가 쓴 글에 대해서 들어보고 읽어보는 것이 정말 좋은 공부법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글을 쓰는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라이팅 향상의 확실한 길은 피드백에 기반한 수정과 또 수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아온 에세이를 수정한 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서 몇 번이나 더 써보았는데요. 그런 연습이 제 라이팅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드백과 에세이 수정 작업을 놓치지 않는 밸런스 있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특강, 차별화된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준비한 베테랑스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라이팅 팁들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